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 오늘 저는 현안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5개 정파 중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통합의 대오에서 이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통합의 정신으로 개혁신당에 다시 합류하시길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낙연을 2번 죽인 이준석의 일성. 맘 바뀌면 돌아오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진짜 이낙연 씨는 쪽팔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정계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노역에 쩌든 구태한 정치인의 말로가 참으로 희극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쾌재를 불러요. 저 의원들 5명 받아가지고 6억 받았잖아요. 네. 이거 이제 반납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선관위에서 반납 규정이 있어야 받죠. 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뭐 그래서 기부한다는데 어디다 기부해요, 그걸? 그냥 조용히 지나간 일이고, 게다가 그건 갖췄죠. 정당 보조금 받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주목받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막을 사람들 없죠. 여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와가지고 공천하고 그러면서 신났죠. 그리고 탈당했다는 사람 돌아올 거예요, 또. 장사, 여의도 편으로 장사 오지게 잘한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용당하고 버려진 겁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시끌벅적한 민주당과 달리 너무나도 대조적인 국힘당의 모습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미 아사리판이 되었어도 진작에 되었어야 했고 난리법석이 나도 이미 끝장에 사단이 났어야 했는데요. 사리사욕에 가득 찬 이 정치무리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사실 그 모든 이유는 쌍특검인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탓인데요. 곧 있을 쌍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공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컷오프를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의 변심으로 특검법이 통과될까 두려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대급 코미디일까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사당화가 아니면 뭡니까? 이러고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당화를 운운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김건희 씨도 감옥에 보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조용하죠. 네, 아직까지는요. 공천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무도 컷오프가 안 됐거든요. 네. 지역구에서 단 한 사람도. 왜 그러냐면 이제 쌍특검 표결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 개혁신당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 한 사람도 컷오프가 안 됐어요. 근데 컷오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돌려막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을 영남권에 재배치하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는 잡음이 터져나오게 돼 있죠. 예. 어떤 정당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아직 아무도 컷오프하지 않았다. 네. 쌍특검 표결에 그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질까 봐. 그런 이유입니다. 예. 반면 윤핵관들 네. 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단수 공천. 특징. 네. 조용히 경선을 안 해도 되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친윤으로 꼽히는 초선 의원들도요. 공천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힘당은 아직까지 순탄한 분위기입니다. 국힘당 공천 갈등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되는 배경으로는 아직까지 저조한 현역 의원 교체율을 먼저 꼽을 수 있는데요. 국힘당은 불출마와 같은 현역 의원의 희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마도 이게 이번 공천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즉 희생이 없으니 갈등도 없고 감동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국힘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이후 임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우유를 그냥 마실래, 매를 맞고 마실래라며 친윤계, 지도부, 중진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여당 공천이 반환점을 돈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이상의 중진은 장제원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장의원 지역구에 그의 최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돼 이게 희생의 의미가 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냥 희생을 가장한 쇼였던 거죠. 또 공천 배제, 즉 컷오프된 지역구 의원도 전무한데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불출마를 촉구하는 초선 연판장을 돌려 친윤 홍위병을 자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 중 상당수도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 참여를 보장받았습니다. 막말, 실언,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탈당 후 복당한 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원은 중진이나 실세란 이유로 일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도려내야 할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줄줄이 살아남는 탓에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나 텃밭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로 떠난 하태경 의원만 억울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국힘당은 지역구 현역 평가 하위 10%에 속하는 의원 7명을 공천 배제할 계획이지만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64곳, 즉 65%의 공천 윤곽이 드러난 지금까지도 한 명도 컷오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 표단속과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발탁된 영입인사들의 약진도 이번 국힘당 공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동훈 1호 영입인사로 꼽히는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은 전날 부산 부산진갑의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을 누르고 단수 공천됐는데요. 수도권 차출 가능성이 큰 박 전 차관과 달리 컷오프된 이 전 비서실장, 원 전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라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양천갑에서 경선하고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는 서울 소처울에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데요. 두 곳 모두 국힘당 강세 지역입니다. 전상범 전 부장판사와 호준석 전 YTN 앵커 등의 영입인사와 박은식 비대위원은 당 열세 지역에서 단수 공천됐는데요. 서울 강남권 등 전략지역 차출 또는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이 큰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와 손범수 아나운서의 부인으로 알려진 진양혜 전 아나운서, 진종호 전 사격선수 등을 비롯해 추가 배치될 영입인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힘당은 지금까지 33명의 인사를 영입했는데 그중 지역구 공천 신청자는 8명인데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아직 제대로 된 공천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표단속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대한 컷오프와 공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힘당을 향해 거대한 공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공천은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똑같은 현역 교체를 두고 한쪽은 비교적 조용한 반면 나머지 한쪽은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종신제가 아닌 이상 현역 교체는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일시적 진통은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용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일사불란의 안정적인 분위기라 하고 민주당은 갈등의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공천과 시끄러운 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만 들으면 조용한 건 좋은 거고 시끄러운 건 나쁜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두 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자율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물가도 그렇고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의 존재 이유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내내 시끌벅적한 것이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보십시오. 민주정부 시절엔 내부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온갖 글들이 올라오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부터 쥐죽은 듯 조용하니 그걸 정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들의 호의 속에 검사들을 공천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선 흔들림 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공천, 조용한 민주주의는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실은 물론 V라고 지칭되는 대통령이 수시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제2, 제3의 최상병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꼭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잠시 시끄러운 것이니 대진표가 완성될 때까지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